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 에릭 박사입니다.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출신의 건강교육자이며 케토 식이요법과 간헐적 단식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서 4,800회 이상의 건강 세미나를 진행해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간과하지만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비타민 D의 활성화와 적혈구 생성을 담당하는 정말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장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손상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7가지의 강력한 식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의 바탕을 둔 신장을 위한 맞춤 식품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질적인 건강 회복의 실천 전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해독 채소입니다. 이건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피망, 양배추, 콜리플라워, 마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신장을 정화하는 특별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고 샐러리는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줍니다. 피망은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옥살레이트 함량이 낮아 결석 위험을 줄입니다. 양배추와 콜리플라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채소들은 공통적으로 옥살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능을 강화해주는 최고의 채소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호박씨, 잎채소, 아보카도가 대표적이며 마그네슘은 칼슘과 결합해 옥살레이트 결석 형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장의 혈관을 안정시키고 세포 내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하루에 400mg 정도를 보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식품입니다. 캐피어, 요거트,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장에 쌓이는 요소는 노폐물의 분해를 돕는 특정 효소를 증가시키는 2가지 유익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락토바실러스 카세이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라는 유산균입니다. 이 2가지 균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서포트해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미생물입니다. 네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식사당 양 67온스, 즉 170에서 2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특히 정제된 육류가 아닌 자연 상태의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어리, 대구 간유, 자연산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신장 내 염증을 줄이고 여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비트 같은 과일과 채소는 고혈당이나 독소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슨 신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이런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 내 섬유화, 즉 흉터화 현상을 막아주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흰 양파, 빨간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생으로 먹거나 볶아서 섭취해도 좋습니다. 퀘르세틴은 신장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탁월한 성분이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항염 성분은 신장 내 염증을 억제하고 심지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산 올리브유는 품질이 높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주 사용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을 샐러드나 계란 요리에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7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평생 문제없이 기능할 수도 혹은 침묵 속에 병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초기에는 피로감, 거품료, 부종, 피부 가려움, 입냄새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고혈압, 빈혈, 골밀도 감소, 전신 염증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 신장 질환에 도달하면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며 이는 평생의 의료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신장암입니다. 신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옆구리 통증, 혈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이 있으며 통증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신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 약 9위에서 10위 사이에 해당하며 매년 약 5,000명 이상이 신장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남성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고혈압, 비만, 흡연, 잦은 진통제 복용이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82%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식이요법과 생활관리만 잘 병행한다면 회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음식을 평소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단지 신장질환 예방뿐 아니라 신장암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수분 섭취는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하며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쇠기풀차, 민들레차, 강황차, 무카페인 녹차 등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신장 기능을 보조해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또한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정제소금 대신 천연소금이나 발효된 장류를 통해 나트륨을 섭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팁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세포 자가포식을 유도해 신장세포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하루 두 끼 식사로 16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16대8 방식이나 필요시 OMAD처럼 하루 한 끼로 조절하는 방법은 실제로 신장 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는 분은 이 간헐적 단식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장 건강을 되살리는 7가지 음식과 신장 질환의 증상, 그리고 신장암에 대한 이해와 예방 전략까지 모두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더는 침묵 속에서 손상되지 않고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에릭 박사였습니다.